오늘날 한국의 만화 시장은 잡지 중심의 일본 만화와는 달리 잡지, 웹툰, 서점용 단행본, 유럽식 앨범 등 매우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선보이는 다분히 국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일본을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동해까지 진출하고 있다. 우리 종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슬기슬기 사람입니다. 근대 이후에 과연 우리가 슬기로운지 의문이 많이 들긴 하지만 육체적인 힘이 아닌 머리 또는 두뇌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이나 사고 등이 강조되는 게 우리 종의 특징입니다. 열대지방 등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는 야만인이 유럽인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같다. 특히 뇌의 크기와 성능이 동등하고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뇌가 생활에 필요하는 무관하게 발달해 온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자아낸다. 신생아의 큰 뇌는 신체의 균형을 파괴하고 출산 시의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 또 뇌는 다른 장기의 10배나 영양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불이익이 더 컸다. 이렇게 생존 경쟁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추상사고를 지향하는 뇌의 발달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수학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이유는 무엇일까? 석기시대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뉴기니나 아마존의 사람들에게 미적분이나 기호 논리학을 가르치면 선진국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이해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수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학물을 얻기 위해서나 아이를 얻기 위해서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진화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윈의 자연 도태설에 따르면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최소한 발달시키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필요 없는 잉여 능력을 가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사회 정보사회라는 환경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수학이나 추상사고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극히 직감적인 방향 감각, 전투 능력, 달리는 능력, 음식을 채집할 능력만 있다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시 문명에 도달하기 이전인 수십만 년 전부터 고도의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왈라스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왈라스의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이나 논리의 능력은 조직인 집단 생활을 꾸려가는 생물의 뇌에는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복잡한 수학이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의 뇌는 한편으로 수렵 채집 생활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족 생활, 원시적인 정치 시스템에는 이미 고도의 정신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특정의 환경에서 수학이나 철학의 실천으로 발현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이른바 외적응에 의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깃털은 가장 기본적인 설계상으로는 비행을 위한 외적응에 해당하며 네발 동물의 다리뼈의 배열과 방식은 땅에서 걷기 위한 외적응입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수학이나 논리의 능력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이 갖추고 있는 우연한 토핑이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대다수 인간은 전문적인 수학자가 논의하고 있는 고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인간은 현대 수학이나 소립자 이론의 기초조차 평생 노력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질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견해를 철저히 규명해보면 논리나 수학의 진정한 고도 능력은 자연 도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대다수 인간의 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 생활의 그럴듯한 겉모습 뒤에는 옛날과 똑같은 털없는 원숭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냥하는 원숭이는 일하는 원숭이로, 사냥터는 회사로, 소굴은 가정으로, 한 쌍의 암수 관계는 결혼으로, 짝은 아내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문명의 사회적 구조가 동물의 생물학적 본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의 생물학적 본질이 문명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193종의 원숭이 가운데 털이 없는 변종입니다.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피부에 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입니다. 코뿔소나 코끼리처럼 몸이 정상적으로 크고 무거운 동물들을 제외하면 털없는 원숭이는 털로 덮여있는 수천 종의 육상 포유류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월라스의 패러독스는 진화의 과정에서 뇌의 발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결과물인 논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